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1일 화요일 아침 9시 23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속된 어떤 그런 하락세로 인해 가지고 이런 상승의 의미는 좀 평상시보다는 조금 좀 제한되긴 합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는 워낙 강한 상승장이고 아직까지 조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상승의 의미가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미국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인데 일단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하반경 직성의 강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시장이 좀 약한, 좀 단기적으로 이런 약한 흐름을 아직까지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젯밤 그런 마감에 대해서 똑같은 해석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 네. 조금 이따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상승 마감을 했던 핑계, 재료 이런 거를 찾아보자면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그런 고용 지표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비교적 증시의 우호적이었던 그런 고용 지표의 영향으로 상승 마감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에 당장 물가 지표 발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요일 날 물가 지표 이거 발표됩니다. 이제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게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물가지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조금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이번 주 금요일 밤부터 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어떤 기업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그리고 핑계가 아닌 어떤 돈의 논리, 그러니까 어떤 금융시장이 돌아가는 논리 있죠. 채권이 어떻게 되면 달러가 어떻게 되고, 달러가 어떻게 되면 주식이 어떻게 되고, 그런 돈의 논리로 따져보면은 사실 어젯밤 미국 증시의 상승은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했습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금리와 달러가 올라가면은 긴축 우려 이러면서 요즘 시장이 안 좋았죠. 근데 어젯밤은 금리와 달러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오를 수밖에 없었다 싶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증시가 오를 수 있었지만은 저의 생각에 어젯밤 미국 증시의 상승에 가장 큰 도움을 줬던 거는 금리와 달러가 떨어졌다라는 게 그게 가장 큰 상승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기대감 이런 것도 있지만요. 앞으로 있을 그런 지표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금리와 달러가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라고 보는 게 그냥 가장 깔끔한 설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근데 분명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긴 했는데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IT 빅테크만 좀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는 재밌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모습이죠, 그죠? 이렇게 명확하게 색깔 차이가 진하게 나는 것도 좀 자주 보기 힘든 현상인데 일단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구글 이 친구들이 1,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죠. 여러 가지 주요 지수들 중에서요. 이렇게 어제 IT 빅테크가 금리와 달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을 했던 거는 이제 나스닥 지수의 리밸런싱 소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대형주들의 비중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 나스닥 지수를 산정하는 나스닥 회사에서 리밸런스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있는 대형주들이 좀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 들어가 있는 대형주 7개 종목의 비중이 55%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지나치게 쏠림이 심했죠, 그죠? 이런 쏠림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경고를 해왔었고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쏠림에 관해서 이야기하던 그런 분야들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 이 회사에서도 너무 쏠림이 심하다라는 거 인정하고 이에 대한 좀 조정을 실시를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며칠이래더라? 24일 날, 24일 날부터 리밸런스 되는 게 실제로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24일부터요. 당장은 아닌데 오늘 일단 이 소식이 어제 발표가 난 거고 어제 발표하자마자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기술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나스닥의 상승이 제한이 됐다. 근데 분명히 좀 이 중요한 소식인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요즘에 대형주들 IT 빅테크가 시장을 계속해서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IT 빅테크가 나스닥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한다. 회사 차원에서 그걸 나스닥 회사 차원에서 제한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앞으로 일단 나스닥 지수의 상승 탄력에 둔화를 분명히 가지고 올 중요한 소식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 일단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증시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는 일단 보시면은 미국 증시 먼저 볼 건데 저점을 계속해서 일단 낮추고 있긴 해요. 이거 S&P인데 보시면은 어쨌든 이 전일 저점 또 그리고 그 전전일 지난주 목요일의 저점까지 일단 조금씩 낮추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 마감했지만 저점은 낮추고 있어요. 그만큼 어떤 이런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 가벼운 조정인데 이런 조정세가 계속해서 일단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이긴 합니다. 이렇게 저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게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미국 증시는 강한 상승세죠. 또 그리고 기간 조정 중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마한 상승이 계속해서 또 어떤 급등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저점을 낮춰서 어떤 조정의 지속 가능성도 알렸지만 그런 것보다는 일단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일단 또 그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 어떤 하방 경직성 강화 이런 의미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일단은 이 조정을 끝내고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고 미국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나스닥 대형주들의 어떤 뭐 비중 조절 그런 리밸런스 그런 뉴스가 뜬 겁니다. 별로 시장에 우호적인 뉴스는 일단 뭐 아닐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더 오르겠다라는 뭐 그런 의지를 보였다라는 걸 봤고요.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그죠? 나스닥도 분명히 보시면 어제 저점을 낮췄어요. 저점을 조금씩 낮추고 있기 때문에 얘도 일단 뭐 조정세가 지속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일단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만 이제 S&P에 비해서는 분명히 지금 이 음봉으로 마감한 거고 15,200이라는 자리를 계속해서 못 넘고 있기 때문에 약하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잘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약하다. 확실히 보면은 나스닥은 어떤 그 조정을 조금 더 오랫동안 이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어떤 그런 지지력을 이야기했던 S&P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죠. 그죠?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일단 일단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해서 지난번에 잡았던 그 포지션 계속해서 뭐 들고 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 나스닥은 계속해서 일단 음봉으로 마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뭐 매도세 저항이 누적되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우 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가만히 보시면은 미국 증시는 예전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컸죠. 그죠? 막 1%씩 시장이 올라가다가 1%씩 시장이 하락하고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안 움직입니다. 뭐 하루에 0.1%, 0.2%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들썩들썩 하다가 굉장히 차분하게 시장이 움직이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변동성 지수가 떨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요. 변동성 지수와 제가 이야기하는 시장의 변동성은 분명히 다른 의미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 일단 변동성 지수들은 어제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승 추세 굳히기에 일단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일단 빅스 상승 추세를 굳히기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어젯밤에 또 상승 마감을 했다. 빅스는 잘 보면 상승 마감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어떤 시장의 불안감이 좀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나스닥 변동성이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의 저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세를 굳히고 있고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시장 자체가 움직이는 건 분명히 줄어들고 있지 않냐. 요렇게 움직이던 증시가 지금은 요렇게 움직이지 않냐.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이 와중에도 변동성 지수들이 올라가고 있는 건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고 시장의 불안 요인인데 하여튼 시장 자체는 분명히 예전에는 1%씩 움직이다가 지금은 0.1%, 0.2%밖에 안 움직이지 않냐.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이제 미국 증시 하방을 꿈꾸시거나 미국 증시의 하여튼 방향성에 상관없이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손이 잘 안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아직까지 시장 강하고 이러니까 손이 잘 안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지금 같은 때를 잘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진입을 해야 되는데 언제 진입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든지, 뭐 내가 주식을 사든지, 뭐 하방을 진입하든지, 뭔가 진입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손이 안 나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하루에 막 1%씩 움직이는 이런 무서운 상황보다 차라리 지금이 기회일 수 있어요. 그죠? 잠 못 드는 밤, 분명히 누구나 겪어야 되는 그런 거긴 한데요. 막 하루에 막 증시가 1%, 2%씩 움직이는 이런 고변동성에서 잠 못 드는 거하고, 조금씩 움직이는 이런 저변동 성장에서 잠 못 드는 거하고는 분명히 피로도가 이게 훨씬 적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뭘 하는 게 마음적으로 좀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실 거면은 차라리 지금같이 이렇게 조용할 때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예. 그래서 뭐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뭐 미국 증시 이야기는 좀 다 드렸죠. 그죠? 그리고 어제는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올랐다. 미국 중소형주들이요. 그죠? 예, 좀 전에 상승 종목수 보여드렸다시피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거 러셀 지수인데요. 러셀 지수와 러셀 지수와 코스피, 한국 증시의 연관성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어젯밤 또 그리고 금요일 날 어젯밤까지 해서 2거래일 연속으로 급하게 오르면서 다시 직전 고점까지 도달을 했네요. 박스권을 유지할지 아니면 박스권을 졸업할지 오늘 밤에 이제 결판이 날 것 같네요. 그죠? 이런 점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이래저래 강합니다. 중소형주가 됐든지 대형주가 됐든지 이래저래 강해요. 그죠? 다만 이제 어젯밤 나스닥이 대형주 리밸런싱을 한다라는 소식이 대형주들에는 크게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형주들, 특히 그 빅테크의 쏠림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이때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게 어쩌면은 그 증시 상승의 재료 노출 그런 개념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닐지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별거 아닌 소식일 수 있어요. 그죠? 사실 뭐 증시가 움직이는 게 금리가 어떻게 돼서 뭐 연준의 긴축이 어떻게 돼서 뭐 증시가 움직인다 이런 설명은 고개를 끄덕일만 합니다만은 뭐 고작 저런 리밸런싱 저런 거는 사실 뭐 긴축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뉴스에 비하면 되게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뉴스일 수 있으나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시다시피 증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뭐 그런 공간입니다. 전부 다 그냥 투기적인 요인이라고 어떤 그런 그 투기성이 굉장히 짙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투기판의 본질, 어떤 투기판의 룰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런 나스닥의 리밸런싱 그런 건요. 그래서 의외로 지금 같은 상황에선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재료로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밸런싱이란 재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에 관해서 또 그리고 앞으로 나스닥 대형주들의 움직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세계 증시를 끌고 오는 건 지금 나스닥 100인데요. 나스닥 100을 리밸런싱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얘네 대형주에서 힘을 빼겠다라고 나스닥 회사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변화를 좀 유의 깊게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보자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애플은 약세를 보였다. 계속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금이나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반등을 안 하고 시작부터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하면서 중요한 지지선 다 붕괴시키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대기 매수세도 강하고 추세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심심찮게 긴 아랫꼬리가 달리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분명히 보시면 나스닥과 애플이나 이런 모습은 이거는 계속해서 조정의 지속입니다. 그죠? 이건 계속해서 하락의 지속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이런 건 지지력을 이야기하기 어렵고 계속해서 나스닥과 애플 이런 대형주들은 빠지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항이 누적되고 있고요. 음봉 등장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죠. 그죠? 뭔가를 의미할 수 있어요. 아직은 그 의미가 명확히 보이지 않으나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강했던 엔비디아도 보시면은 음봉이 어젯밤에 등장하면서 다중고점형을 만들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대형주 종목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주들과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차별화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요까지 보면은 될 것 같고, 변동성 지수들 살펴봤고요. 그죠? 독일 증시 잠깐 좀 볼까 하는데, 독일 증시는 보시다시피 일단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가 여긴데요. 일단 딱 중요한 저항까지 걸쳐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 뭐 잘 모르겠으나, 이 오늘 밤은 이제 그걸 테스트 하겠죠. 그죠? 이 자리를 넘어서서 안착을 해버리면은 이제 그래도 조금 좀 의미 있는 반등을 좀 해보겠다라는 거고, 이것도 넘지 못하고 여기서 오늘 밤부터 또 꼬꾸라지기 시작한다라면은 이거는 좀 심각한 좀 이제 하락으로서의 급격한 전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오늘 어떤 중요한 지지선, 중요한 저항이죠. 그죠? 저항을 테스트하는 걸 오늘 밤에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입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어쨌든 이 독일 증시고 한국 증시고 간에 지금 상황이 비슷비슷해요.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이게 그죠? 7월 6일 날이면 아마 금요일인가 목요일쯤 될 텐데, 이날 급락했던 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지금 단기 낙폭 과대 우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이런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좀 멈춰있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점들을 좀 잘 봐야 되겠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금리와 달러 좀 살펴보자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지난주에 워낙 급하게 올랐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 급등에 대한 조정 중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상승세는 더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조정이라고 보는 게 아직까지는 합리적입니다. 중요한 저항 돌파 안착을 앞두고 나서 일단은 중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그죠? 저항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아직까지는 더 상승 시도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더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 금리에 관련된 생각은 저는 어쨌든 아직까지 뭐 바뀌지 않았어요. 이 긴축 후반전입니다. 어쨌든 긴축 후반전이에요. 자꾸 물가지표가 높게 나와서 뭐 연내 금리나 기대감은 이제 물 건너 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터널의 끝은 보여요. 예. 긴축이 끝난다라는 끝은 보이기 때문에 금리가 막 레벨업이 돼서 계속해서 많이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채권 투자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긴 있습니다. 한 번쯤 뭐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저항을 지금 일단 넘지 못하는 거니까 이게 어떤 전환으로서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그죠? 일단 뭐 최근에 급등하던 급등하던 금리의 상승세가 일단 주춤하고 있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증시가 좀 빠졌었다. 그죠? 이런 연관관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는 어젯밤에 급락을 했습니다. 저도 뭐 명확한 원인은 뭐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하여튼 뭐 지난주 금요일에서 있었던 뭐 논판 페이롤스의 예상치 하회, 뭐 생각보다 약했던 고용시장의 영향,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달러가 요즘 계속해서 일단 힘은 잘 못 쓰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뭐 지금 사실 힘 잘 못 쓰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왜냐면 박스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박스권 안에서 뭐 급락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대세에 뭐 큰 지장이 있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분명히 단기적인 흐름은 약합니다. 그죠? 이런 모습들 일단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 이렇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원달러 환율도 좀 영향을 받긴 하겠죠. 하여튼 움직임은 자연스러워요. 그죠? 달러 약세니까 다른 통화들 강세 나오는 이런 흐름들 자연스럽고요. 근데 일단 왜 달러가 약한지는 저도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유로화 같은 걸 봐도 그래요. 유로화 같은 걸 봐도 지금 유로화가 강세인데, 보시면은 이 중요한 저항 부근에 있단 말입니다. 이 자리를 못 넘은 지가 너무나 오래됐어요. 뭐 4월 혹은 지금 보시면 2월, 그러니까 거의 올해 내내 한 5, 6개월 동안 지금 못 넘었던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고 있으나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서 몇 개월 동안 넘지 못했던 저항을 안착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아직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래저래 그 무엇을 봐도 전반적으로 다 좀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까지 오긴 온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요까지 보면은 일단 뭐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전반적인 내용들 다 살펴봤고, 어젯밤에 국제유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죠? 중국 물가지표 부진으로 인한 뭐 하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유가도 답답하다. 예. 다들 얘도 좀 결정적인 순간 부근인 것 같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쭉 다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는 오늘 시원하게 반등을 하고 있네요. 그죠? 예. 독일 증시와 비슷한 자리에서 모양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겠지만은 이 전반적인 흐름은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예.
독일 증시 모습 보셨죠, 그죠? 예, 독일 증시 모습과 비슷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7월 6일, 7월 7일 날 이 급락을 했었고요. 그 급락으로 인해서 단기낙 폭이 좀 과대해졌었고, 그로 인한 반등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 대응의 난이도는 조금 훨씬 달랐죠, 그죠? 한국이 훨씬 어려워서죠, 그죠? 한국은 보시면 어제까지 보합 마감하면서 굉장히 어떤 저항을 누적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독일 증시는 먼저 반등을 안정적으로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그죠? 확실히 한국 증시가 좀 더 투기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간 뭐 이렇게 오늘 5일선을 이제 다시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단기낙 폭과대 이야기 못 하는 거죠, 그죠? 예, 이 정도는 회복을 해줘야 단기낙 폭과대 피로감 이런 이야기를 못 하게 되는, 깔끔하게 피로감을 소화하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죠? 중요한 저항 어딘지들 뭐 다들 아시죠? 예, 340이 일단 중요한 저항이고, 또 그리고 오늘 일단 335라는 어떤 그런 자리도 일단 돌파 안착을 했네요. 일단 보니까 어제 이런 뭐 매도세를 이야기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미국이 반등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얘가 상승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보시면 일단 한국 코스피는 뭐 333 정도, 여기 어디서 일단 어떤 약한 지지력을 만들어내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반등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만약 얘가 하락을 한다 하면은 이 333이라든가 이런 자리가 어떤 약한 지지력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발판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하여튼 반등이 올라오고 있죠, 그죠? 이렇게 단기낙 폭과대할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단기낙 폭과대에 대한 그 피로감을 소화하고 가는 게 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격은 일단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반등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또 슬슬 또 반등 매도 전략을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얘가 또 어디까지 올라올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얘가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이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많이 못 올라올 거야 라는 예측은 할 수 있어요. 뭐 올라와 봐야 뭐 제가 340 정도 올라오지 않겠어 라고 뭐 그 정도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긴 한데, 하여튼 올라오는 것도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모르니까 봐야 됩니다. 보고 나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또 시작해 볼 만한 또 그런 생각을 할 만한 때가 또 오고 있긴 한데, 당장 오늘인지 아닌지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보면서 또 대응을 해야 돼요. 아직은 알 수가 없다. 일단 올라오고 있으니까 올라온다라고 일단 놔두시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는 반등의 의미밖에 없긴 합니다. 네. 다만 이렇게 반등이라도 하면서 당장 급락 폭락의 위험은 다소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보시면 어쨌든 근데 오늘 좀 반등한다라고 해서 시장의 그런 본질적인 게 바뀌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뭐 풋옵션 같은 거 모양을 봐도 그렇고, 뭐 5일선 조정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요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은 일단 28원, 뭐 1298원, 1300원 이 자리 어떤 뭐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일단 별로 지지력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다시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와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이제 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직전 저점을 아직 붕괴시킨 건 아니니까 뭐 달러를 매수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하실 수 있는 뭐 그런 자리이긴 해요. 물론 이제 양봉이 나온 다음에 매수하는 게 좋긴 하죠. 지금 상황은 어제 나왔던 양봉을 전부 되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왔다라고 달러를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 양봉을 사수해야 됩니다. 어제 나온 양봉을 사수해야, 그래야 이제 달러 매수의 근거가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장 막판까지 좀 지켜보시다가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일단 뭐 기존의 달러 보유자들은 일단 계속해서 일단 뭐 들고 가보자고요, 그죠? 하여튼 지금 이제 증시가 이래저래 좀 하락이 좀 둔화되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이 물가지표 앞두고, 물가지표라는 어떤 이 중요한 명분을 앞두고 이렇게 시장이 좀 반등 시도하고 있다, 뭐 이런 점들이 좀 중요한 점일 수 있습니다, 그죠? 잘들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죠? 뭐 지난번 FOMC 회의 직전까지 올랐다가 FOMC 회의 지나고 나서부터 지금 증시가 고점을 못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6월달 FOMC 이쯤에 있었어요. 이쯤에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FOMC 끝나니까 빠진 겁니다. 먼저 올랐다 빠진 겁니다. 이렇게 어떤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먼저 오르면은 결과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 뭐 특히 코스피는 하락으로 전환된 가운데 좀 먼저 이렇게 좀
그죠? 먼저 하락으로 전환된 가운데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수요일 날 밤에 중요한 지표 발표인데 이제 화요일 밤, 수요일 밤 2거래일 남았는데요. 미국 증시가 앞두고 이제 좀 미리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약간 지금 어떤 물가 지표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는 과정 중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보면요. 뭐 종목들은 뭐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그죠? 예. 이런 때 이제 대응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삼성전자 같은 거 하락으로 일단 단기 하락 추세로 일단 뭐 전환됐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면서요. 단기 하락으로 일단 전환이 됐으니까 일단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주식 가지신 분들은 슬슬 비중 축소하시고 혹은 뭐 아래쪽으로 방향전환 생각하시는 분들,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뭐 조금씩 이제 매집 정도 뭐 가능한 뭐 그런 그림일 수 있죠. 그죠?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올라오고 있는 이 반등이 끝난 것인지 안 끝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아무튼 일단 하락으로 일단 전환을 시켜놓은 상황에서 일단 나오는 반등이기 때문에 이제 평상시와는 대응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그죠? 이제는요. 주식 들고 계신 분들도 올라가니까 이제 조금씩 비중 축소 이런 거를 고려해보고 뭐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는 것 같고 강한 놈들은 일단 강하다고 내버려 두시고요. 그죠? 지금 에코프로 친구들 굉장히 강하니까 여기다가 대고 아래쪽으로 들이대시면 큰일 납니다. 강한 건 일단 강하다고 놔 두시고요. 코스닥 확실히 강하죠. 그죠? 강하니까 강하다고 일단 내버려 두시고 약한 놈만 좀 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오늘은 지금 뭐 딱히 뭘 할 게 없는 날이죠. 결과적으로 일단 지켜보자 요런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